화신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표를 쫓아서 대학의 문을 두드리신 여러분의 그 용기와 열정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입학생 여러분들은 이 사이버대학을 처음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공부, 손에 놓은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참 시작부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학생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알고 있으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적어도 모르면 손해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신사이버대학교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누구는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메고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으신 여러분들은 댁에서 편안하게 그것도 수업 시간을 골라가면서 일과 학습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교라고 해도 정규 대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의 진행은 고등교육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룰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룰을 학사 제도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자율적인 선택만 하면 되었었죠. 일반 고등학교냐, 특성화 고등학교냐, 또 문과냐, 이과냐 같은 선택이 전부셨을 텐데 이러한 선택도 사실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정해진 시스템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 구분에 따라서 취득해야만 하고요. 그 외에도 조기졸업, 복수전공, 부전공과 같은 제도를 알아야만 적합한 그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성인학습자죠. 그렇게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는 게 힘인 것인 거죠.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은 분명히 잘 받았는데 졸업 이수 학점이 안 돼서 제때 졸업을 못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수강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자격증 취득 과목을 다 못 듣게 되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학기를 수강을 더 하셔야 됐던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을 골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강 신청부터 졸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당연히 빛나는 졸업장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한 졸업이 우리의 1차 목표죠. 그래서 우선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될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까지 이수해야 할 학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기까지 취득해야 할 최소한의 학점은 140학점입니다. 여기서 140학점의 이 학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보통 대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따른 이수 단위를 바로 학점이라고 합니다. 영미권에서 비롯되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도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강의를 바로 1학점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것은 오프라인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서 25분을 1학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75분의 수업이 되면 바로 3학점의 과목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과목이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까지 들어야 하는 학점은 140학점이잖아요. 과목 수로 따지면 총 47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140학점을 무작위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교과목을 구분을 하여서 전공 과목은 51학점 이상을, 교양 과목은 총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 자신이 이수한 학점과 또 미달된 학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편입학의 경우에 직전 대학에서 수강했던 학점을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35학점이, 3학년은 70학점이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140학점이라고 했을 때 이 인정되는 학점 수를 제하고 나면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학점 수가 나오게 되겠죠. 다만 이때 인정되는 학점은 단지 숫자로서만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지 과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대학에서 3학점의 A라는 전공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A 과목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공 학점 3학점으로서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 학생은 우리 대학에 와서 다시 A 과목을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편입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학점을 포함하여 똑같이 전공 51학점, 교양 30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할 때 졸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적인 학제에 따라서 2년 혹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기간을 연기하는 제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바로 조기 졸업이라고 하는데요. 전 학년 평균 평점이 3.0 이상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바로 학업 기간을 조금은 줄여 나가실 수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졸업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학업 보완의 목적으로 졸업 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 졸업을 연기해 가면서 공부를 더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공 학위의 추가 취득을 위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졸업 유예라는 제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복수 전공과 부전공,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주전공 이외의 학위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요. 복수 전공은 주전공 외에 제2의 주전공이 하나 더 부여된다는 것이고요. 부전공은 두 개의 전공이 주와 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전공 두 개가 부여되는 복수 전공이 좀 더 이수해야 될 과목이 많을 겁니다. 복수 전공은 제2의 전공 과목을 42학점 이상 들으셔야 되고요. 부전공은 해당 전공 과목을 30학점 이상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졸업의 연기라는 것도 무기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니까 졸업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화신사이버대학교는 정규 4년제 대학교입니다. 따라서 1학년 신입생은 총 8번의 정규학기를, 3학년 편입생은 4번의 정규학기를 다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학기는 1학기가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고요.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정규 학기 사이는 방학이 존재를 하지만 방학에도 학점 보완의 목적으로 일부 과목에 한해서 계절학기가 개설이 되기도 합니다. 학기 중 수강하게 되는 과목의 성적은 출석 성적, 시험 성적, 과제물 성적, 기타 토론 및 학습 태도 등을 종합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매 학기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학기말고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특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병역이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시험 개시 전에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서 별도의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불가항력으로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교과목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이 A, 80점 이상이 B, 70점 이상이 C, 60점 이상이 D 등급인데요. D 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상대평가의 특성상 실점수와 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수강 신청입니다. 다만 내가 듣고 싶다고 마음껏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 가능한 최소한의 과목 수와 최대한의 과목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4년제라는 학제가 무의미해지겠죠. 따라서 정규 학기에는 최소 12학점에서 18학점을 들을 수가 있고요. 계절 학기에는 최대 6학점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대의 기준이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과목 수를 좀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때 늘어나는 것도 학제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이라는 제한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3.0 이상을 받으셔서 과목을 더 신청하시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 학기 정규 학기가 끝나고 나면 계절 학기도 수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계절 학기에 듣게 될 학점을 고려하여 24학점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서는 필요한 학점만 그렇게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저 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학기별 수강을 시작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원하는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과목의 점수만 유독 낮아서 전체 성적의 평균을 낮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F학점으로 인해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수강과 학점 포기입니다. F학점을 받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 재수강을 통하여 이수를 하거나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에서 성적 등급을 올리기 위해 재수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 수강했던 성적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수강 후 성적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또 재수강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당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학생은 학점 포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그 기준이 졸업이 가능한 140학점을 제외한 학점 수까지만 그렇게 학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수강 신청 시에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강 신청에 관한 수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수강 신청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www.hscu.ac.kr 이 주소가 되겠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교를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각자 학번과 비밀번호가 있으실 테고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겠지만 공식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리 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PC에 저장해 두셔도 되고요. USB 메모리에 넣어서 PC에 인식시켜 두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매번 USB를 연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PC에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나셨으면 이제 화면의 로그인 창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이제 공인인증센터가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니까 인증서 사용 안내, 인증서 로그인 안내, 인증서 등록 안내와 같은 이제 안내 메뉴가 보이고요. 네 번째 메뉴에 보시면 인증서 등록 및 갱신이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니까 인증서 등록하기 박스가 딱 나오네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PC에 저장되어 있거나 USB 메모리에 있는 그 공인인증서가 자동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고 해당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은 끝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은 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출석을 위해서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강 신청이 목적이니까 다시 그냥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학습관리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학습관리 시스템, 영어로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죠. 이 약자로 LMS라고 하고요. 이 LMS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의 모든 활동이 벌어지게 되는 그 사이버 공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진도나 성적, 출석, 결석 현황
이런 학사의 모든 사항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메인 페이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강의실, 학생 지원, 나의 정보, 수강 신청이라고 적힌 메뉴가 있고요. 또 좌측에는 수강 신청과 교재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죠. 아직 수강해야 할 과목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보이는데요. 그리고 강의실 역시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입장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클릭하니까 유의사항이 나오죠.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수강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니까 상단에는 전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교과목 구분이 나오네요. 그리고 각 과목들 앞에 보시면 해당 과목이 주전공인지 복수전공인지 하는 전공 여부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강의 맛보기, 강의 계획, 교재 여부가 안내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수 과목에 관한 학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당 과목,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휠을 쭉 내려서요. 페이지 아래로 쭉 내려오면 몇 가지 추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내용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진행한 내역이고요. 그 아래로는 현재까지 이수를 완료한 학점에 관한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진행한 학점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학기 신청한 과목 수강을 위한 등록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청 시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수강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그 하단에 등록금 내역에 있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에 그렇게 과목 확정을 누르면 이제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수강 신청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메인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화면에 보시듯이 수강 신청 과목과 그 진행 사항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수강 신청 경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할 때 가장 크게 드는 고민,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도와주는 메뉴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바로 길라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의 길라잡이는 자격증 길라잡이와 다전공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목적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목을 보고 싶으시면 자격증 길라잡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취득을 위한 과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전공 길라잡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자격증 길라잡이부터 보겠습니다. 자격증 길라잡이는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과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각 영역별 필요 과목 그리고 학생이 이수를 완료하여 취득한 학점이나 과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격증 가운데서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자격증들을 선택하셔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니까 화면에 보시면 어떤 과목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으며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될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다전공 길라잡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전공 길라잡이 메뉴는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맞게 복수전공이나 혹은 부전공을 했을 때 학점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해당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 학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라잡이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학습 진단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나의 학습 진단 메뉴는 학생의 수강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메뉴예요. 현재 이수 중인 과목 전체의 출석, 과제, 시험, 토론의 비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학기별로 전체 학생의 평균 성적과 나의 성적을 비교해서 학교에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그래프가 있죠. 졸업 학점 진단입니다. 총 3개의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앞서 설명했던 졸업 제도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막대는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 140학점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막대는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 그리고 마지막 막대는 교양 학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학점에는 내가 얼마나 이수했고 얼마나 모자란지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졸업하실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입학생 여러분,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의 시작과 끝, 모니터를 켜고 끄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바쁜 순간, 피곤한 순간이 오면 그것이 결국에는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좀 늦더라도 힘들어서 쉬엄쉬엄 가게 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완주를 해내신다면 분명히 이 길의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저희 화신사이버대학교 구성원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